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heart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ill never call.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처음에는 몰랐죠. 근데 거기에 들어갈 때는 여기 문주가 우리 아파트 거실 앞에 설치된다는 얘기 못 들었거든요. 문주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들어가면 크게 이렇게 기둥처럼 해서 대문 세우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정문 앞에 이렇게 서져 있는 것처럼. 겉에서 볼 때 멋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외부 사람들이 볼 때도 와, 여기 아파트 되게 고급스럽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문주인데, 그 문주가 원래는 이 조감도나 그런 데 없었다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행사나 조합에서는 그래도 뭐 좀 주민들을 복리 아니면 또 가치를 좀 올려주기 위해 설치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피해가 된 거예요. 뭐냐면 그 문주가 없었다면 나는 거실에서 앞에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개방감이 있는 상태로 외부를 바라볼 수 있었는데, 문주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해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너 조합한테 가서, 시행사한테 가서 이거 좀 물어줘라. 너 나랑 당초에 했던 분양계약 내용하고 다르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저는 잘 납득이 안 가요. 시행사에서 처음에 약속을 그렇게 안 했다가 처음에는 문주 얘기를 안 하고 있다 갑자기 설치를 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피해 줄 수 있다는 거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미안하다,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방법을 취해서 손해배상을 좀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요. 안 해줘요.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왜 판결 받아오면 그 배상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층 세대에 들어오신 분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진짜 평생을 그 돈 고생해가지고 모아서 뭐 이렇게 아파트 한 채 샀더니 예상치 못한 문주가 있었다? 나는 만약에 그 문주 있다는 거 알았으면 이 집에 안 샀겠죠. 근데 나중에 그걸 공사하는 중간에 변경해 놓고 입주해 보니까 이런 문주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이 소송을 했는데 이분들이 다른데 변호사들을 알아보고 하니까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은 좀 제가 볼 때는 뭐 당초에 분양계약과가 좀 달라진 부분이니까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승소를 하긴 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원의 판결 내용도 결국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당초 계약과가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 내용 한번 직접 보시고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기본적으로 설계 변경에 따른 환경이익에 관한 법리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분양 당시 제공된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 따른 환경이익.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동을 몇 동을 넣고 그 다음에 건물을 어떻게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이 건축 계획에 따른 환경이익은 분양 계획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하는 환경이익이라는 게 일조라든지 아니면 뭐 조망이라든지 또 개방감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분양계약의 내용인데, 만약에 그 계획에서 예상을 벗어난 그 건축으로 환경이익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시행사는 배상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집을 지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우리 집에 해가 잘 안 들어, 이런 거는 해당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단지 내에서 입주해 보니까 해가 안 되는 부분도 배상을 해주라고 판결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 따라 지어진 집의 일조권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 내 일조 치면은 배상하지 않겠다고 판결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유의하셔야 되는 건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이거는 뭐냐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갑작스럽게 문주가 설치됐다든지 이런 경우는 지금 배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주의 신설은 인접세대의 조망권 내지는 일조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건축계획에 의해서 예상할 수 있는 설계 변경의 범위를 넘어선다라고 판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서를 근데 보니까, 그래서 이 문주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일조 침해나 조망 침해가 생기는지를 분석해 봤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어떻게 보면 다행일지도 몰라요. 일조권 침해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어요. 왜냐면 문주가 그렇게 높거나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조망에 대한 차이가 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조망 침해로 인한 부분으로 인해서 배상을 저희가 받게 됐는데, 감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한마디로 이게 얼만큼
그 환경이익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또 환경이익이 달라졌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얼만큼 집값이 떨어졌는지를 갖다가 감정을 해야 되는데 감정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저희가 어쨌든 그 가구당 1,00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총 청구한 세대들 중에 다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건 소송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변호사 보수 들지요. 그 다음에 또 감정 비용도 일부 들지요. 그리고 소송 기간도 벌써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송이 그렇게 많지 않은 소송이다 보니까 법원에서 재판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근데 뭐 저희야 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소송을 승소해서 나름대로는 뭐 보람도 있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참 이게 그 1,0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나 뭐 이런 어떤 아쉬움들이 남는 소송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합에서 아니면 또 시행사에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좀 해결해 주면 되는데 조합장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이게 돈 막 못 줍니다. 판결을 받아와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줬다가는 나중에 조합원들이 난리를 친다는 거거든요. 왜 그 사람들한테 줬냐고. 그리고 또 한 사람 주다 보면 계속 또 이제 상대편 그 우리 채권자와 유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돈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입장인데요. 뭐 그분들 말씀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하지만 이게 합리적인 것이라면 배상하는 게 그렇다면 뭐 변호사 의견서를 첨부하거나 주민들을 좀 설득시켜서라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서 신속하게 좀 배상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거를 끝까지 소송해서 이렇게까지 배상을 결국 판결에 의해서 한다? 이게요, 그렇게 양쪽 다 남는 건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소송 비용이 증가하고 서로 그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어차피 여기서 또 변호사 보수를 그쪽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런 소송을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참 그 소송의 가치, 그러니까 소송의 가치가 뭐냐. 결국은 판결에서 승소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부수적인 가치들이 있는데 참 이게 두 가지를 다 얻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좌우간 이 판결을 청구하시고 정 시행사나 조합이 배상 안 해준다고 하면 소송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도 그 염두에 두시고요. 또 시행사나 조합 입장에서도 이런 판결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합의하시는 것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